안녕하십니까. 바로 묻고, 바로 듣고, 바로 쓰는 바른 중국세법 차태길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개인소득세 징도 나가볼게요. 개인소득세. 예, 우리 스스로 급여에 대한 세금이니까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개인소득세 징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납세의무자, 양가로 1번, 거주자 볼게요. 지금 우리는 몇 페이지 보고 있어요?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여러분들 저기 카페 찾아가셔서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거 출력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면 아무 생각 없이 끝나요. 예. 자, 납세의무자, 거주자. 그래서 납세의무자, 거주자하고 저 밑에 가면 비거주자도 있긴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거주자만 할게요. 예, 비거주자에 대해서 거주자 아닌 개인한테 세금 떼는 거 관심사항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예, 끝이 없는 타픽이에요. 수업을 할 때마다 그리고 사람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데, 예, 솔직한 이야기로 말하면 아직까지도 똑같은 내용을 계속 물어보세요. 제가 15년째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예, 중국에서 나와서 주재원으로 나와 있으면 본인들이 다 한국에서 볼 때는 비거주자라고 우기더라고요. 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중국의 주재원으로 나와서 중국에서 생활을 하면 본인은 그 사람이 스스로가 한국의 비거주자인 줄로 알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얼핏 봤는데 왼쪽에 지금 우리 50페이지 보시면, 예, 1년이라는 단어 보이고요. 그쵸? 또 며칠 보여요? 183일 있어요. 그래서 법상 규정에 보면 뭐 1년 또는 183일 이상 거주하게 되면 중국 거주자다라는 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중국 거주자면 한국은 비거주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세요. 예. 근데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다. 일단 규정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우리는 지금 중국세법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세법은 한국세법 시간에 따로 하시면 되고요. 일단 중국세법을 볼게요. 납세의무자는 주소의 유무와 거주기간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거주자, 지금 이거 중국세법이죠? 네. 예, 그래서 내가 주소가 있다. 일정한 거주지가 있다. 거주자죠. 그 다음에 주소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1년 이상 떠돌아다니고 있다. 예, 거주자예요. 1년 이상. 그 다음에 중국 국적 개인, 그 다음에 외국인 개인 사업자 해서 중국 국적 개인을 보지 말고요. 외국인도 당연히 중국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현지에 와서 중국의 주재원으로 나와서 아니면 현지에서 취업 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고 있다. 당연히 외국인도 중국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거주자가 된다면 어떤 세금 내야 되나? 중국 경내, 경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비거주자는 뭐예요? 외국인이에요. 여전히 중국에서 봤을 때 외국인. 그래서 거주자 기준이 안 된 사람들은 뭐다? 일단 비거주자로 보겠다. 예, 그 다음에 납세 의무는, 예, 중국 경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뭔 말입니까? 중국에 한 달 동안 와서 알바하고 갔다. 그럼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 이야기예요. 중국에서 일해서 돈 벌었다. 중국 회사에 와서 컨설팅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 예, 비거주자죠. 예, 그럼 그 경우에 세금을 안 내도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중국에서 벌은 건 내야지. 내가 거주자 아니더라도. 그러면 차이는 뭐예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거주자라면 뭐라고? 지금 이거 중세법이죠. 한국인이 중국에 와서 일을 해서 중국에서 받은 돈은 다 세금 내는 게 맞아요. 거주자나 비거주자나 상관없이. 근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이거를 세금을 중국에다가도 낼 거냐 말 거냐는 이야기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납세 의무 판단해서 그 표를 한번 볼게요. 예. 구분이 있고요. 중국 내 원천 소득이 있고 중국 외 원천 소득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시간을 제가 한 1분, 2분 드릴게요.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잠깐 유튜브를 꺼놓고, 딴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살짝 꺼놓고, 이 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표, 박스표 있잖아요. 중국내 원천소득, 중국의 원천소득. 이 표를 한 번에 봤는데 이해 간다. 라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소주를 사드립니다. 예. 한 번에 봤는데 이 표가 정확히 이해가 됐다. 예,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연락하시면 제가 소주 사드려요. 예. 물론 비행기 타고 오셔야 돼. 예, 중국까지, 북경까지 오시면 제가 사드리니까.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표를 보시고,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간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하나만 이해가면 안 돼요. 다 이해가야 돼요. 다. 시간 드릴게요. 예, 이제 해볼게요. 이 표를 하나씩 보면서 동그라미하고 X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예, 첫 번째로 초보자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중국에 와서 처음으로 급여를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183일 미만이겠죠. 중국에서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신 분 말고, 한국에 있다가 처음 중국에 나와서 일하러 왔어요. 예, 그래서 첫 달 월급 받았어요. 이 사람은 183일 이상 근무했어요? 살았어요? 중국에서? 아니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죠. 그러면 나 183일 미만이니까 월급 받는 거 세금 안 내도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예, 세금 안 내도 돼요? 아니면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왜요? 그게 첫 번째 동그라미죠. 183일 이내라도 비거주자지만 183일이 아직 안 됐으니까, 예, 183일이 안 됐으니까 비거주자지만 중국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돼요. 왜냐하면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원순징수 의무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에서 2년, 3년째 있다가 우리 회사에 왔는지 아니면 막 왔는지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월급 지급하는 사람, 회사 입장에서는.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째 중국에서 일하고 도는 사람이 이번에 직업을 바꿔서 우리 회사에 일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막 왔는지 상관없이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무조건? 세금을 띄고 줘야 되죠.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거죠. 한국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몇 년째 일했는지 난 알 바가 있다 없다. 중국에서 월급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없어요. 무조건 세금을 띄어야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 첫 번째 건 이해하셨죠? 그러면 X가 보이는데 해외 회사가 지급 부담한다. 그러면 해외 회사가 지급 부담한다. 많은 한국계 회사들이 중국에 파견 보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줘요? 한국에서 일부, 중국에서 일부 이렇게 하는 경우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첫 번째 X가 해외 회사가 지급 부담하는 그 케이스가 되겠죠. 예, 이게 뭔 말이에요? 한국에서 받는 건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 지금 중국세법이잖아. 이 표가 중국세법이야, 한국세법이에요? 중국세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6개월 미만 돼서 막 주재원으로 발령 왔는데 한국에서도 지급을 하죠. 예, 반반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한국에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아래로 내려올게요. 이제 내가 1년, 반년이 넘었어요. 아직 1년 안 됐지만. 그러면 중국에서 받는 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어때요? 무조건 다 내야 되는 거 이해되시겠죠? 동글동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해외회사가 지급 부담한다. X, 이건 이해되고, 그 다음부터 6개월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앞에 바로 위에 있는 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주자. 중국 경내 경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서 과세한다. 예, 거주자가 되면. 거주자 기준이 며칠이에요? 183일이에요. 183일 넘으면,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뭘로 봐요? 4452 하니까. 1년으로 되는 거죠. 예, 여기서 말한 1년이라는 게 183일 넘으면 1년으로 보는 겁니다. 예, 360일 됐다고 해서 나 아직까지 거주자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되고, 185일 돼버리면 난 거주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3일만 넘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에서 받는
급여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에서 세금을 쭉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X 밑으로 동그라미 3개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중국 외 원천 소득 가봅시다. 도대체 이건 뭔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옆에서 봤던 거는 지금 이해했어요. 예, 중국 내 원천 소득. 그럼 중국 외 원천 소득은 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표를 받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예, 아무 생각 없다고 해서 화내지 말아요. 예,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중국에 와서 일하죠. 그러면 일부 반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지급하고 반은 중국에서 지급한다고 할게요. 그럼 이 소득은 여러분, 한국에서 받는 소득은 중국 내 소득, 원천 소득이에요? 아니면 중국 외 원천 소득이에요? 한국에서 급여를 받고 중국에서도 받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받는 소득이 중국 내 원천 소득이에요? 중국 외 원천 소득이에요? 우리 제일 먼저 이 큰 칸부터 구분했었어야 됐어. 솔직히 말하면. 네, 맞죠. 한국에서 받는 급여. 크게. 중국 외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중국 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중국으로 파견 나와서 한국에서 일부를 지급하는 거는 뭐예요? 중국 내 원천 소득이에요. 돈을 쏴주는 구멍이 여기 내냐 외냐가 아니에요. 내가 그 돈을 왜 받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왜 받아요? 중국 내에서 일하는 거죠. 소득의 원천이 중국 내에 있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중국 외 원천 소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소득이 있는데 중국에서 일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볼게요. 저는 지금 중국에 온 지 한참 됐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됐어요. 예, 중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거주자는 됐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거주자는 충분히 됐으니까. 제가 휴가 때 미국에 가서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한 거예요. 그게 중국 외 원천 소득입니다. 내 소득의 원천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서 한 알바가 내 소득의 원천인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중국 내 원천과 중국 외 원천이 돈을 쏴주는 구멍이 내 통장이 어디 있느냐, 돈을 받는 통장이 어디냐,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뭐예요? 내 노동의 발생 지역, 내가 용역을 제공한, 내가 일을 한 지역이 어디냐가 문제인 거지. 예. 그게 중국 내냐, 중국 외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주는 구멍이 해외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저라면 전 세계에 회사 만들어서 한 달씩, 두 달씩만 쏘고 말겠어요, 저한테. 그럼 다 중국 외 원천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면세일 거 아니야? 183일 유명하니까. 가지도 않았는데 뭐. 그래요, 안 그래요? 돈 회의로 성공해서 거기서 다 두 달씩만 받아 돌아가면서. 그럼 다 비거주자니까 세금 하나도 안 내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돈을 쏴주는 구멍이 원천이 아니다. 이거 중요해요. 네, 그래서 중국 외 원천 소득은 저 같은 경우에 휴가 때 미국에 가서 알바를 해서 맥도날드에서 일을 했다. 그 받은 소득이 중국 외 원천 소득이에요. 그럼 생각해 봐봐요. 중국 외 원천 소득. 당연히 183일 미만일 때는 내가 아예 외국인인 거죠. 여기서 돈 받은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당연히 XX 이해되겠어요? 예. 그런데 183일에서 1년 사이다. 역시 안 내요. 근데 1년에서 5년 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누가 내요? 어느 경우에만? 중국 회사가 이 미국에서 알바한 돈을 누가 줬어요? 중국에 있는 맥도날드 통해서 나한테 줬어. 그럼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경우에는 나 거주자니까 내야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때만 동그라미죠? 해외에서 지급했다. 여전히 중국에서 알 수나 있어요? 못해요? 이건 알 수나 있어요. 이건 질문 잘못한 걸로 하고 그냥 통과할게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1년에서 5년 사이 됐을 때는 중국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는 원천 징수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1년 안 됐을 때는 원천 아예 안 따진다는 말 1년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183일 아니고 이거는 해외 원천 소득은요. 그 다음에 5년 이상 되면 둘 다 동그라미예요. 여기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그럼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국에서 일하고 돈 벌어서 오피스텔 하나 사놨어요. 여러분 오피스텔 여러분 지금 중국에 나와 있으신 여러분들께서는 한국 오피스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쓰고 있겠어요? 여러분 오피스텔을. 누군가 쓰고 있죠. 그럼 여러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 사업하고 있죠.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거 할 거 아닙니까? 나 전세 줬는데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 전세를 줬더라면 뭐예요? 난 거기서 전세 보증금 받아서 이자를 넣어놨죠. 이자가 소득 발생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간주 임대 소득이라고 하죠. 임대료를 받은 건 아니지만 보증금 받아서 은행에 넣어놨다고 한다면 그만큼 이자가 발생할 걸 갖다가 네 임대료로 볼게 말하는 게 간주 임대 소득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한국에 돈 벌어 옛날에 열심히 일해서 오피스를 사놓은 거 누군가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중개에 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다? 여러분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임대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5년 이상 가면 둘 다 동그라미죠? 소득의 원천이 한국에 있는 오피스텔 소득 원천이 중국이에요? 미국이에요? 한국이에요? 한국이죠. 한국 소득 원천, 중국 외 원천 소득인데 해외에서 부담하는 거죠. 해외 자회사가 지급하고 부담한다. 해외에 있는 회사가 누군가가 해외에 있는 그 세입자가 나한테 돈을 주는 거죠. 예. 그래도 뭐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5년 이상 중국에 거주하게 되면 어떤 대우로 바뀌어요? 세무상으로는. 나는 중국인하고 똑같아져요. 세무상으로는. 그래서 한국에서 있는 내 전세 내준 거, 월세 내준 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상은 중국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5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5년 넘어가게 되면 내 세무상 신분은 중국인하고 똑같은 위치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설명을 드리면 동그라미 1번 183일 이내에 보이세요? 동그라미 1번 표 밑에. 예, 거기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뭐예요? 단 중국 경내에 소지하는 법인이 그 대가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183일 미만이라도 당연히 내 월급 받았으면 첫째 달이라도 월급 받으면 세금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그 다음에 183일 초과 1년 이내에 근무하는 경우 해서 내가 중국에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죠. 내가 중국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부 받고 한국에 받는 경우다 하더라도 난 세금 어떻게 해야 된다? 한국 거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중국에서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합산과세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근로소득세 아니면 개인소득세 합산과세라는 이름으로 약칭해서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은 이슈가 183일 이상 됐을 때 한국에서 받은 급여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재원들. 한국에서 받은 것까지 중국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오른쪽 맨 위에 가서 1년 초과 5년 이내에 근무하는 경우 해서 중국 경내 원천 소득은 다 똑같이 1년에서 5년 사이도 동그라미죠. 표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맞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내가 알바해서 벌었는데 누가 지급하는 경우만 중국 맥도날드가 지급하는 경우만 돈을 내면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5년 초과 근무하는 경우 5년 초과하는 경우에 6년째부터는 뭐라고 된다? 나는 중국인하고 똑같은 세무상 스테이터스를 얻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전세 소득도 내가 중국에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5년 초과하는 거 빨리 끊어야 되겠죠? 그럼 5년을 어떻게 끊느냐? 5년 초과 근무를 중단시키는 방법. 5년 초과해서 중국 경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 원천에 불구하고 모든 소득, 예를 들면 한국에서 월세 소득까지 중국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법 규정은 저 아래 뭐라고 중국어 써있죠? 조서기에 써 있어요. 이때 이 5년 규정을 어떻게 끝내야 하느냐? 끊고 싶죠? 여러분도 끊고 싶죠? 그럼 어떻게 끊어야 돼요? 한 번 나가서 30일 이상, 30일. 한 번 나갔을 때 30일 이상 있다 오셔야 돼요.
올해에 10번 나가서 하루 2박 3일씩 해서 30일 채웠어. 이거 안 되고 어떻게 한 번 나가서 30일 이상 계시면 5년 연속 거주가 세무상 끊겨요. 세무상으로. 예. 그래서 이걸 핑계로 예, 장기 휴가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 받아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신에 또 재산집 한국에 얼마나 냐 물어보겠죠? 예, 술 사면 돼요. 술 사면 돼요. 다음에 동사의 임원보수. 중국 법인의 동사는 이사죠. 예, 직무 담당일로 폐지일까지 그 직무가 중국 종내에서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중국 법인이 지급하는 보수는 모두 중국에 납세입니다. 뭔 말이냐면요. 한국 회사에, 중국에 있는 한국계 회사들의 임원들이 많은 숫자가 한국 본사 임원들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일부 급여가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실제 여기서 일하는 경우 별로 없으시지만, 예,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급여가 일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며칠 안 계시겠죠? 한국 임원이 여기서 중국에서 183일 이상 있으면 한국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사로서 받는 급여는 183일 신경 안 쓰고 뭐라고요? 모두 다 여기서 원천 징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2 볼게요. 3,2 볼게요. 외국인과 주재원의 우대 혜택, 구규정. 구규정인데, 여기까지는 제가 일단 보고, 여기까지는 할게요. 구규정. 구규정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구규정은 아니에요. 지금도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도 사용 가능해요. 구규정이라면 제가 지워버렸겠죠. 근데 지금도 사용 가능한 규정이다라고 옆에다 쓰세요. 구규정이지만, 지금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외국인 개인이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면세함. 여러분이 예, 취업이 아니라 중국에서 창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주가 돼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 운영을 하다가 회사가 이익이 나면 어때요? 주주한테 배당해줘야 되죠? 그 배당금 받으시는 거 여러분 중국에서는 면세한다, 과세한다? 예, 외국인이 자기가 회사 설립해서 거기서 받은 배당은 면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중국에 있느냐 한국에 있느냐 상관없어요. 투자한 사람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으로 송금해 주겠죠. 예, 그럼 면세예요. 면세. 동그라미 2번, 합리적인 범위 내에 국내외 출장 보조비. 외국인 개인이 합리적인 표준에 의해 취득하는 국내외 출장 수당으로서 유효한 증빙과 증명 자료를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말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 퍼디엠 해서 1박 지방에 출장 나갔다. 한국 본사에서 지방으로 1박 아니 2박 출장 나갔다 그러면 뭐 직급 따라서 대리는 10,000원, 부장은 30,000원, 뭐 이사는 50,000원 해서 하룻밤 외지에서 잠잤을 때 그 기준으로 뭐 수당조로 지급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 자체로 따로 증빙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필요 없죠. 그리고 이 수당 여러분 비과세예요? 한국에서도 과세예요? 과세죠. 과세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출장 보조비 이게 지금 면세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 세무서에다 뭘 갖다 줘야 돼요? 예, 유효한 증빙과 증명 자료를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돼요. 나 출장 갔는데 내가 부장이어서 예, 하룻밤 자는 걸로 내가 300원 받았어요. 예, 그럼 그거에 따라서 유효한 증빙과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예, 무슨 자료를 제출할 게 있어요? 나 가서 자고 왔는데, 예, 사실상 쓸 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퍼디엠 중국에서 나가는 경우에 하룻밤 나가서 자고 왔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급을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면세로 인정받기 힘들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뭘 제출해야 돼? 유효한 증빙과 증명 자료. 예, 그래서 네가 가서 잤는데 뭐 어쩌라고. 평소에 그렇게 말하겠죠. 그럼 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퍼디엠 지급하고 매월 급여에 가산해서 세금 개인소득세 내시면 돼요. 예, 세금 내면
맥시멈 50%안 넘겠죠. 뭐 반토막 나겠지만 일단 주면 받으면 되죠. 그래서 퍼디엠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면세 받기는 힘듭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규정은 있지만.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한번 볼게요. 생활보조금 면세에서 비현금 형식과 실비 정산 방식으로 받은 주택보조비, 예. 다른 분들이 강의할 때 주택보조비만 기억하셔가지고 저한테 대드는 분 계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비현금 방식. 뭔 말이에요? 비현금 방식이란 게? 회사가 직접 내주는 거예요. 회사가 나한테 돈을 쏴주고 내가 임차료를 내는 게 아니고 회사가 집주인한테 직접 임차료를 대신 내줘요. 나 돈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현금 방식. 내가 안 받은 거예요. 야, 그럼 여러분 고개 드세요.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제가 한번 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급여. 여러분 급여가 뭐예요? 급여. 매월 투하되는 마약이에요. 급여는 여러분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게 급여죠. 노동의 대가로 받는 화폐성 또는 비화폐성 보상 모두 다 급여예요. 그럼 화폐성, 비화폐성 뭐냐? 이건 좀 똑같은 이야기예요. 현금 형식이냐, 비현금 형식이냐. 여러분이 시골에 있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시골에 있는 회사 가시면 관사를 지어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관사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어요. 아주 시골에서는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서 살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원 A와 B가 있다고 할게요. A는 어디서 살아요? 관사에서 살고요. B는 자기가 차 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세금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A하고 B하고 같은 날 입사해서 직급이 똑같다고 할게요. 세전급여가 같겠죠? A는 어디서 살아요? 관사에서 사는 사람이고 B는 출퇴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전 계약 금액은 똑같다고 가정할 때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낼까요? A가 많이 낼까요? B가 많이 낼까요? 누가 많이 내요? 세금을 A가 더 많이 내요. A는 어떤 혜택을 받은 거예요? 관사에서 들어가 살죠. 관사에서 들어가 사니까 뭐예요? 그 임차료만큼을 내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B는 들어가 살 수 있는데 지가 안 들어가서 산 거고. 이해되시겠어요? 나 임차료 안 내도 되잖아. 월세 내고 안 내도 살아도 되잖아요. 그럼 그 집의 월세만큼을 뭘로 봐요? 직접 직원한테는 돈으로 안 꼽아줬지만 소득, 이익, 급여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다른 이야기. 한국에 있는 완성차 차량 회사들이 있어요. 현대, 삼성, 대우, 기아, 또 어디죠? GM. 예.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 그 회사의 직원들이, 예를 들어 현대차라고 할게요. 현대차 직원이 현대차를 사면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계열사 마찬가지예요. 예, 현대차 계열사 직원이 현대차를 사면 할인이 들어가요. 물론 직급하고 근속 연수에 따라 다르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임원인가는 하면 40%까지도 할인이 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어느 사람은 차를 샀고 어느 사람은 차를 안 샀어요. 그죠? 같은 직급의 같은 사람인데 차를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 그랜저를 샀다고 할게요. 예, 부장 직급에서 4천만 원짜리 그랜저를 이번에 샀어요. 그러면 25% 할인을 받아서 3천만 원만 내고 1천만 원을 할인했다고 합시다. 그럼 2천만 원이 어떻게 되냐면 이번 달 내 급여로 꼽혀요. 이번 달 내가 급여예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일 안 했으면 이 혜택을 나한테 줘요, 안 줘요? 근로의 대가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제공해준 무형의 혜택이죠. 그것도 급여로 봐서 개인소득세 계산할 때, 이번 달 계산할 때 계산해서 이번 달은 내가 급여를 받을 게 하나도 없게 되어버려요. 왜냐면 내가 급여가 얼마야? 원래 같은 급여 있고 거기다가 4천만 원에서 25% 할인받아서 1천만 원만큼 추가로 급여가 계산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전에 500만 원 세금 받았다고 세전 급여였다면 이번 달은 내 총 세전 급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00만 원 되죠. 거기다가 세율 30% 40% 곱하면 이번 달은 내가 집에 가져갈 돈이 있어요, 없어요? 다 세금만 내고 마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돈으로 안 꼽아주더라도 사택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 제품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는 혜택을 줬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이건 역시 급여예요.
예. 그럼 이 룰이 한국에서만 해당되겠어요? 아니면 중국에서도 똑같겠어요? 똑같아요. 중국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 현금 방식과 실비정산 방식으로 받는 주택보조금. 실비정산은 네가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해라 이거죠. 똑같은 이야기. 원래는 이 주택보조금 받으면 중국에서 면세겠어요? 과세겠어요? 원래는 과세인데 외국인과 주재원에 해당돼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공하는 게 이 규정인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이 아닌 경우는 어떻다는 거예요? 중국인이다. 중국인도 똑똑한 중국인을 꼬시기 위해서 회사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시골에 있는 중국이 워낙 크니까 저기 북경 같으면 저 남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우르무치에서 이리 와라. 대신에 우리 회사에서 기숙사를 줄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원래 급여로 보고 개인소득세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인이라. 근데 외국인만 예외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회사에서 회사 이름으로 아파트를 얻어놓아서 중국인 몇 명 넣어서 중국인 몇 명 들어가서 살라고 해요. 방 3개짜리 해서 한 명씩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파트 임차료가 3,000원이다. 한 사람당 1,000원씩 계산해서 개인소득세 할 때 급여로 넣고 세금을 더 떼어야 돼요. 원칙이 그거예요. 중국인이라면. 근데 외국인이니까 뭐라고요? 면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택보조비에 대해서. 그래서 가로열고 갖고 더 친절하게 써놨죠. 회사 계약 하나, 개인 계약 하나 모두 똑같다. 앞에는 똑같은 말이 있는데 비연금 방식과 실비정산 방식 이미 그거 똑같은데 이걸 갖고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또 물어보. 내가 제가 써놓은 거예요. 회사가 계약해서 회사가 돈을 직접 내도 되고 아니면 내 이름으로 계약하고 그 실비 보존 방식으로 회사가 나한테 돈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세금 계산 받아와야지. 임차료에 대한 계산 좀 받아와야지. 정식 임대료 영수증은 있어야 된다. 임차료 영수증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식사보조비, 세탁비, 이사비, 고향 방문비. 예.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거 세탁비하고 식사보조비 쓰는 회사도 본 적은 있어요. 근데 보편적인 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한 그릇당 외국인에 대해서 밥 먹는 금액 얼마만큼 면세해 줄게도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과도하게 쓰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형사에서 좀 째려보겠죠? 그래서 이건 적당히 하시면 돼요. 식사보조비까지도 원래는 면세 항목이 돼요. 근데 이사비, 해외로 왔다 갔다 아니면 중국에서 상해에서 광주로, 외국인 이사할 때 이사 지원하는 비용, 그거는 회사 비용으로 떨고 개인소득세 과세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사비. 그 다음에 고향방문비, 중국에 나와 있는 주재원 아니면 한국인이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회사 복리후생 차원에서 1년에 몇 번이요? 2번은 특별한 명목 없이 고향방문비 명의로도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이건 뭐라고 돼 있어요? 고향방문비는 본인만. 가족 있으면 가족까지 같이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2회 정도는 가족까지 포함해서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페이버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세무조정할 때. 본인 건 어떻게 하면 돼요? 면세 처리할 수 있죠. 2번까지는. 그런데 나머지 가족들은 그건 개인 소득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 소득으로 봐서 개인 소득을 과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 근로자 중에서 2번 넘어가는 건 출장 신청서 쓰면 되겠죠. 엄마가 막 보고 싶은데, 회사 비용 해주고 갔다 오세요. 그리고 출장비로 처리할 수도 있겠죠. 이건 꼼수입니다. 꼼수. 그 다음에 어학연수비, 이거 본인 거예요. 본인 어학연수비예요. 자녀 어학연수비는 상관없어요. 그건 개인소득세 과세해야 되고요. 급여로 봐서. 맨 마지막으로 자녀 교육비 있어요. 자녀 교육비인데 교육비예요. 통학버스, 스쿨버스비, 그 다음에 교복비, 그 다음에 식대, 런치 미열 이런 거는 제외되고 뭐만 수업료만,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교육비로 면세를 해줄 수 있어요. 자녀 교육비. 그래서 세무국의 승인을 얻은 득한 합리적인 금액은 생활보조비 면세한다. 크게 보면 뭐뭐 있어요? 제일 큰 거는 주택보조비 제일 크고요. 두 번째로는 자녀교육비 정도가 면세 가능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면세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는데, 급여.
그러니까 3만원이라고 할게요. 3만원. 그 다음에 교육비, 임차료로 하겠습니다. 임차료. 이게 면세 소득이죠? 네. 무슨 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만원을, 임차료를 회사가 직접 쏴준다고 할게요. 회사가 집주인한테 직접 만원을 쏴주는 케이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만원은 직원한테 급여로 주겠죠. 그래서 총 3만원이 된 거예요. 회사 쪽에서는 인건비로 지출하는 게 직원한테 급여를 얼마를 쏴줘요? 현찰로? 2만원을 쏴주고, 임차료 쪽으로 매월 누구한테 쏴줘요? 집주인한테 만원을 쏴줘요. 그러면 회계 처리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처리하냐면 3만원을 급여로 놓고요, 만원을 지금 뭐라고 써요? 이거 면세소득이라고 했죠? 비과세소득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친 거죠. 그럼 이게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인 거죠.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이 2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회사에서 만원 내면서 만원을 누구한테 줬어요? 집주인한테 줬죠. 그 다음에 회계 처리를 이걸 지급임차료 또는 복리후생비로 할 수 있어요. 둘 다 가능하죠. 회계 처리, 지급임차료 한다고 뭐 문제 돼요? 아파트 빌린 거니까 지급임차료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이니까 복리후생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는 여러분 만이에요. 예, 만원을 지급하면서 복리후생비 처리하거나 만원을 지급하면서 지급임차료 처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만원을 따로 급여로 쏴주는 거죠. 그럼 1번하고 2번하고 지금 본질이 같아요? 달라요? 본질은 같죠. 근데 이건 이 양식이 뭐냐면 세무 개인소득세 신고 양식이에요. 예,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여러분 무조건 1번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2번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재에서 주택임차료 보조해주는 거는 면세소득이라고 했어요. 예, 소득이에요? 아니에요? 소득이고 면세니까 내가 빼서 표시해라라는 이야기예요. 소득이 3만원 잡혀야 되고 면세로 해서 차감을 만원을 하세요. 그 다음에 2만원에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라는 게 이 교재에 있는 규정인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뭐하러 3만원 신고를 하고 만원 귀찮게 뺍니까? 어차피 만원 그냥 임차료로 떨고 2만원만 세금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10개 회사 중에 6개, 7개예요. 예, 그럼 이런 일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의 소득은 3만원이 맞아요? 2만원이 맞아요? 3만원이에요. 단지 뭐만? 면세소득이 만원이 있는 거죠. 2만원 보면 일단 뭐예요? 과소신고한 거예요. 과소신고. 개인소득 과소신고했어요. 세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 2만원 아니잖아. 3만원이잖아. 그 다음에 이 면세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 3만원 할게요. 만원 더 빼서 어차피 2만원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거지. 그건 네 생각이지? 라고 세무서가 말해요. 네가 면세로 신고하는 거는, 면세로 처리하는 건 네 권리예요. 위에 있는 총 금액 3만원으로 신고하는 건 네 의무고요. 면세는 면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세무서가 면세 해줘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신고하고 면세 처리를 해야 돼요. 여기다 아예 안 써서 네가 그달에 면세 신고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찾아 먹어요? 못 찾아 먹어요? 못 찾아 먹어요. 예. 처음부터 이렇게 썼더라면 2만원에서 내면 되죠. 근데 2만원 썼다가 세무조사 받았으면 3만원으로 고치면서 뭐라고요? 이거 못 챙긴다고. 면세는 내가 신청을 해야지 나한테 주어지는 특혜고 권리예요. 네 권리에서 안 했는데 세무서가 알아서
만 원 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3만 원으로 과소신고되면 어떻게 돼요? 세율 뭐 20, 30% 묻어서 만 원 추가되니까 세금 더 내야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금액 2만 원, 2만 원이니까 뭐 이렇게 간단히 할래요? 라고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흉액으로 잡고 면세를 차감해서 개인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지금 여기까지 해서 개인소득세 첫 번째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통해서 저한테 정식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